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김장철 채소값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화재 상황에 대비해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3 평창군 사회복지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2023 제13회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채소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배추와 각종 부재료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처럼 팔리지 않던 배추가 하나둘 팔려나갑니다. 잎도 제법 단단해진 데다 최근에는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7,000원을 호가하던 지난달보다 20% 이상 내려 5,0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선 여전히 비싼 가격입니다. 네, 많이 떨어졌어요. 배추 작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좋아졌어요. 다른 부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쪽파의 경우 평년보다 60% 이상, 건고추도 25%나 비쌉니다. 당근 등의 가격도 지난달보단 내렸지만 역시 평년보단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11월 중순 김장철에 본격 출하하는 가을 배추입니다. 올해 가을 배추는 파종 시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초기 생육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추의 작황을 좀 더 지켜봐야 김장철 배추값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소금값은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굵은 소금은 5kg에 14,000원 안팎을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년보다 60% 이상 비쌉니다. 시민들은 채소값과 소금값 등 김장 물가를 봐가며 올해 김장을 포기하거나 양을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김장은 딴 때에 비해서 절반만 하려고요. 비싸고 얼른 먹고 이제 보관은 못하고 겨울에만 딱 먹고 봄에 다시 담아 먹어야지.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에도 불구하고 채소값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철에는 특히 화재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마포구는 화재 상황에 대비해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현실감 있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마포구 종합청사에서 2023년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종합청사를 방문한 민원인 및 직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종합청사 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피해봄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연막탄과 소화기, 소화전 등 훈련에 필요한 기구들이 사전에 준비됐고 화재 경보가 울리고 승강기가 정지된 가운데 계단을 이용해 대피가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청장과 화재 진압반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며 소방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100세를 맞은 관내 어르신을 찾아 청려장을 전달했는데요.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지난 26일 제27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100세 어르신에게 선물하는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청려장은 예부터 왕이 직접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역사가 담긴 지팡입니다. 이에 군은 건강과 장수의 상징 청려장과 대통령 서한문 등을 어르신에게 전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부양가족에게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가 2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부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가운데 대구시와 남구청, 중부소방서 및 남부경찰서 등 재난대응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화재에 따른 인명사고 및 물적 피해 발생을 가정해 최초 상황 접수, 전파, 신속한 초동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관련 기관 간 협업 대응 체계 점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농업인의 날을 맞아 2023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과 관내 농축협이 주최하고 농어업회의소,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분야별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체육행사, 장기자랑까지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 미니 드론 체험 등 전시 체험 홍보 부스도 운영되어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2023 평창군 사회복지사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 사회복지사의 시선으로 보는 평창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현장의 핵심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복지사의 참된 역할을 모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MBTI와 사회복지사라는 특강을 통해 MBTI에 대해 알아보고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선서, 유공자 표창, 우수 사회복지기관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사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또 그거를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평창군의 군정기조인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복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횡성사랑위원회가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횡성사랑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현안 및 갈등 해결을 위해 군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2024년 횡성군 예산 편성건과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청취 및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횡성군이 군수 집무실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 무료화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횡성군 교육지원청과 지역버스 운송업체인 명성교통이 함께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이용 희망자 신청 접수 등의 업무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카드 제작, 손실 지원 인건비 등 모두 8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오는 12월부터 무료 탑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홍보를 펼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접수 운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횡성군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2023년 가을철 산불 감시 진화대 발대식 및 산불 방지 교육을 개최하고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11월 1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으며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결의문 낭독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과 초동 진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과 산불 감시원은 산불 취약지에 기동 배치돼 초동 진화 퇴세를 구축하고 논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등 불법 소각 특별 단속과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역철도는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인 만큼 그동안 각 시도에서는 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사업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향후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재개시도는 앞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청남대 가을축제 관람객이 하루 14,000여 명에 육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남대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적어 청남대를 찾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남대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히는 휴게음식점 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청남대 내에서 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3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성과 보고와 기관장 표창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전대수 충북협의회장은 도내 회원님들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 덕분에 건강한 사회 건설이 될 수 있었다며 오늘 행사가 성과를 공유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가족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개발 및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체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 3대 대체식품 관련 장비 기업인 스위스 빌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경상북도, 포항시, 뷰러, 연구기관 간 업무 협약 체결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기조연설, 전문가 패널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향후 경상북도는 포항시, 뷰러 등 5개 기관과 K키친 프로젝트 추진 및 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 푸드테크 분야 주도권을 선점한 데 이어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확장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7회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공통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한일 지사회의에는 경북, 인천 등 5개 단체장과 일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을 비롯한 후쿠오카 부지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균형 발전 등의 테마를 선정해 자유 토론을 진행했으며 문제점 등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균형 발전과 한일 간 협력 등 공통 문제 해결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우수한 지역 농수특산물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5일 포항시는 우수한 지역 농수특산물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업체 그립컴퍼니와 상생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포항시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이커머스 마케팅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포항 환경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포항 환경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의 동향에 대한 기조 강연과 포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등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도시 포항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내용으로 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시티 서울이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총선용 포퓰리즘일 뿐만 아니라 윤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구상을 내놓은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발족에 이어 구리와 하남 등 편입 대상 지역 확대까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의 80% 가까이가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이었습니다. 반대로 호남 지역은 인구 감소 비중의 90%가량이 청년층 유출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은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닙니다. 부울경,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이 그곳입니다. 광주에 출사표를 던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만 메가시티로 재편되면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지역으로 두 동강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구책으로서의 메가시티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거지만 지금의 서울을 더 크게 만드는 메가서울은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하는 조치인데요. 가해자가 이런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장이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도교육청은 피해자가 휴가를 내거나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사 A씨와 교장이 나눈 대화 사이에서 욕설이 여러 차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어디 행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선생님 데리고 오라고!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전날 있었던 회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교장이 폭언을 하며 몸을 밀치고 의자로 위협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손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도 다니고 있고. A씨는 학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전남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가 자신의 휴가를 쓰던지 학교 측에 공간 분리를 요청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분리 조치에 대한 결정은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교장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분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6, 7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기간 동안에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괴롭힘 제도의 특징이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 자체를 보호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교장 측은 당시 흥분에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물리력도 없었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백신 접종률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접종이 중요한데 현재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의 경우 독감 백신 접종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신형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광주 풍암동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찾는 동네 병원이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환자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높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접종 환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백신을 급하게 서로 와서 맞으려고 했다는 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냥 감기 백신 정도 수준으로 맞을까 말까 그리고 안 맞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 27일 기준 17.3%에 그쳤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됐던 65세 이상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59.7%에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보는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며 관심이 준 데다 기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연 1회 맞아야 하는 신형 백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목표치인 접종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처음 했었던 접종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종을 독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성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다 고위험군의 경우 일반인보다 치명률이 40배 이상 높은 만큼 반드시 코로나19 신형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제75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생과 화해,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어 시립국악단과 11구 시민합창단의 추모 공연,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시가 돌산읍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희망하우스 25호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희망하우스 25호는 LG화학여수 VCM 공장에서 1,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자원봉사단이 청소 작업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등 민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한편 여수시 희망하우스는 민간 후원처와 연계해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의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 출신의 산악인 고 고상돈님의 도전 정신을 되새기는 제13회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어승생 수원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산악인 및 걷기 동호인, 도민 등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주 도정은 영원한 산 사람, 고상돈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아이들이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한라산 어승생 수원지 서쪽 삼거리를 출발해 1,100고지에 있는 고상돈 공원까지 8,848m에 이르는 고상돈로를 걸으며 그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2023년 제8회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 한마당 행사가 제주시 구좌체육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64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아동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우쿨렐레, 합창, 부채춤, 댄스 등을 식전 문화공연에서 선보이며 다재다능한 끼를 한껏 발휘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그동안 만든 손글씨 작품, 더미북 등도 전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공적 돌봄 기능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ICT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3 제주 ICT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지역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 ICT 기업협회와 함께 2023 제주 ICT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다양한 공모전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역 IT, CT 제품 홍보 및 체험 행사를 비롯해 도내 학생 대상 로봇 경진대회 등도 열렸으며 지역 ICT 관계자 교류 행사 등도 개최됐습니다.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혈관 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큰 기온차는 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차가운 공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내 혈관 질환은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지금 같은 초겨울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실외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밖에 나갈 때는 모자나 목도리 등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